네, 송기수입니다. 토픽별 산림교사 기출문제 풀이 제3편 산림경영 및 정책 4강 2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픽 37번 산림탄소상세제도입니다. 86회 2교시에서 탄소 흡수로 인정되는 산림활동의 종류를 쓰고 각각 설명하라. 99회 2교시에서 산림탄소상세제도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산림탄소상세제도의 주요 성과,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유형, 관련 기구 등을 설명하라. 108회 4교시에서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세제도의 사업 유형, 120회 1교시에서 산림탄소상세제도의 운영 목적에 따른 유형과 내용, 125회 3교시에서 산림탄소상세 사업 유형별 인정활동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문제가 각각 출제되었습니다. 산림탄소상세제도 개념 및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산림탄소상세제도란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하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탄소상세 카본 오프세트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의 크레딧으로 상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림탄소상세는 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탄소 크레딧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세의 정의를 보면 탄소흡수원법 제2조 정의에서 산림탄소 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상세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의 활용 방안을 위해 마련됐으며 총 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9조 산림탄소 상세, 제20조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제21조 산림탄소 흡수량 인증, 22조 산림탄소 흡수량의 유효기간 등화 저장, 제23조 산림탄소의 지정 및 육성, 제24조 산림탄소 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 제25조 산림탄소 흡수량 거래 등입니다. 산림탄소 상세제도 참여의 유형을 살펴보면 산림탄소 상세제도는 자발적 산림탄소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거래형 사업과 거래 외 홍보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거래형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거래형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비거래형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자발적 사업 유형으로 거래형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세제도는 산림을 이용한 사업을 통해 산림탄소 흡수량을 획득하여 이를 거래 또는 홍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림은 산림탄소 상세제도 참여 유형으로, 먼저 거래형 사업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탄소센터에다가 타당성 검토 및 등록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사업자는 사업 및 모니터링을 하고 검증기관에서 검증을 그리고 산림청에서 인증을 하고 사업자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비거래형 사업 절차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탄소센터에다가 타당성 검토 및 등록을 한 후 사업자는 사업 및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이를 인증해주고 사업자는 홍보 등으로 활용합니다. 산림탄소흡수법 제19조 산림탄소상세에서의 산림탄소상세 기반 구축 유형을 살펴보면
산림청장은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통하여 지방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추가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 상세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감축실적 크레딧형 산림탄소 상세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합니다.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감축 실적 혹은 크레딧을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의무적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축 실적형 산림탄소 상세 제도는 감축 실적의 거래를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크레딧 품질이 요구되며 사회공헌형 사업에 비해 엄격한 표준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 흡수원으로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자체나 민간단체가 지역의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산림을 조성 및 관리하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감축 실적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발적 산림탄소 상세 프로그램입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 계정 등에 대해서 감축 실적형 제도에 비해 다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회공헌형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감축 실적은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는 불가합니다. 산림탄소 상세제도 관련 기구를 살펴보면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등록 절차는 산림청 산하 산림탄소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제도적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확인되었다면 해당 사업은 산림탄소 등록부에 등록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합니다. 비거래형 사업은 사업 종료 후 임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홍보 등의 용도로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형 사업의 경우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 절차를 통과한 사업은 이후 임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거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은 산림탄소 상세제도 사업 절차로 먼저 A형은 거래형 사업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산림탄소센터에서 타당성 검토 및 등록을 한 후 사업자가 사업 및 모니터링 그리고 검증기관의 검증, 임업진흥원에서 인증, 사업자가 거래를 하는 절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B는 비거래형 사업 절차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림탄소센터에서 타당성 등록 및 검토를 한 후 사업자가 사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검증은 생략되고 임업진흥원에서 인증을 하고 사업자는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산림탄소상세센터는 사업신청서 접수 및 등록, 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요청, 인증서 등록 및 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합니다. 검증기관은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합니다. 산림탄소 상세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검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증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심사를 통해 인증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림은 산림탄소 상세제도 사업 추진 절차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산림탄소 상세센터는 사업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사업 타당성 평가 단계에서 산림탄소 상세센터가 사업 검증기관에서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한 후 산림탄소 상세센터에서 사업 승인을 합니다. 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는
사업 실행을 하고 그 실행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실정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산림탄소상세센터에서는 사업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으로 사업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산림탄소상세센터는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기관에서 검증보고를 작성한 후 인증위원회를 검토를 받아 인증서를 발급 및 관리를 합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세제도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8가지로 먼저 신규조림 재조림 사업은 산림이 아닌 지역의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신규조림은 최소한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이며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사업은 산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경영사업은 생장이 우수한 수종으로 산림을 갱신하거나 벌기를 연장하거나 택벌림 경영을 시행하는 등 경영 방식 및 시업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산림 인증을 획득한 산림이나 산림 경영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식생복구 사업은 최소 0.05헥타르 이상의 토지의 식생조성을 통해 탄소 축적을 늘리는 인위적 활동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대체 목제품 이용 사업이란 숯가꾸기와 간벌 및 주벌 등의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목제품 이용 사업 참여자는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로 합니다. 다섯 번째,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화석연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목재 펠릿, 목재 칩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 참여자는 최종적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한 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섯 번째, 산지 전용 억제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 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의 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복합형 사업입니다. 신규조림, 재조림, 그리고 산림경영 등으로 발생한 임목부산물을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 또는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등으로 수확한 임목을 이용하여 생산한 목제품을 활용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덟 번째, 산불피해지 조림 사업은 산림 등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불에 탄 산림 피해지에 실시하는 조림 사업을 말합니다. 산림탄소상세제도 사업 유형을 살펴보면 산림탄소상세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유형이 있는데 사업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여러 유형을 동시에 시행하는 복합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산림탄소 등록부 산림탄소모아에 등록되어 관리되며 향후 이산화탄소 흡수량 거래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산림탄소상세제도의 사업 유형을 표로 보면 먼저 신규조림, 재조림은 산림이 아닌 지역의 인위적인 식재, 파종 및 천연갱신 유도를 통해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거래형은 신규조림, 최소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 재조림은 본래 산림이었으나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거래형은 사업 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산림이란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수관 얼패도가 10% 이상, 평균 수고 5m 이상인 토지를 뜻합니다. 다음 산림 경영은 산림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영함으로써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왕성한 생장을 유도,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거래형은 산림 인증을 획득하였거나 산림 경영 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산림이 대상이며, 비거래형은 사업 시정 당시 산림 경영이 가능한 산림입니다. 다음 사업용 식생복구는 도시림, 그리고 생활림,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의 생활림과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며, 거래형은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 조림, 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비거래형은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 조림, 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목제품 이용은 수확된 원목이나 이를 가공하여 생산된 목제품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거래형은 국내 산림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확된 목재를 사용하는 사업이고, 비거래형은 수입재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입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용은 목재 펠릿 등과 같은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으로, 거래형의 경우는 국내산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이고, 비거래형은 수입산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산지 전용 목재는 산지 전용 허가 시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산림 면적 이상으로 산림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거래형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비거래형 사업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복합형 사업은 유형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거래형 대상은 각각의 단일 사업으로 거래형 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비거래형 사업도 동일합니다. 이상은 산림탄소 상세제도의 사업 유형이었습니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 상세사업과 배출거래제 산림부분 외부 사업을 비교해보면, 먼저 목적에 따라서 산림공헌형 산림탄소 상세사업은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킴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산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률은 사회공헌형은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고,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관련 부처는 사회공헌형은 산림청, 운영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탄소센터,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관련 부처입니다. 대상자는 사회공헌형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국민이 대상이고, 배출권 거래제는 외부 사업의 발굴, 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입니다. 사업 유형, 사업 방법론에 따라 살펴보면, 사회공헌형은 신규조림, 재조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 산림경영,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산지 전용 목재, 복합형, 산림경영 플러스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 있고, 배출권 거래제는 신규조림, 재조림과 목제품 이용, 식생복구가 있습니다. 산림경영, 벌기령 연장 등과 관련 방법론은 2018년까지 등록 예정입니다.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공헌형은 중개거래, 산림탄소 등록부를 기반으로 하고, 장외거래는 사업자 간 거래를 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거래로 한국거래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장외거래는 배출권 보유자 간 거래를 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를 보면, 사업 신청은 사업자가 하고, 타당성 평가는 사회공헌형의 경우 산림탄소센터,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일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등록심에는 산림공원청은 산림탄소센터, 그리고 배출권 거래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사업자가 수행하고, 검증은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하고, 인증은 사회공헌령일 경우는 산림청, 그리고 배출권 거래자 외부 사업일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거래 등은 사회공헌령은 중개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하고, 배출권 거래자는 시장거래 또는 장외거래로 합니다. 기대 효과를 보면 사회공헌령은 탄소 중립사회 구현 및 기업 이미지 개선,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 실정으로는 활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산림탄소 흡수량을 탄소 중립 행사 등으로 속각할 경우 기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기부금을 통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은 외부사업 인증실적 KOC를 사업자 간 거래하거나 상세 배출권 KCU 전환을 통해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감축 실적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감축 부담을 완화합니다. 전체 할당량 중 최대 100분의 10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19쪽과 사회공헌령 산림탄소 상세 운영기준 산림청 21년 고시 별표 1 산림탄소 상세 사업령을 각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8번 산림탄소 순환마을입니다. 92회 3교시에서 산림탄소 순환마을의 추진 배경 및 개념에 대해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배경 및 추진 경위를 보면 2008년 국내에 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자금률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 동력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저탄소 녹색 성장이 새로운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정부의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마련되어 2009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10년 4월 16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의 산림탄소 순환마을 관련 조항은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 흡수원 확충이고, 정부는 산림의 보존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 흡수원을 대폭 확충하며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도록 명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에서 제40조 녹색 국토의 관리에서 산림규모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선도사업으로 하여 에너지 자립 외에 자원의 전략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 주택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 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탄소 순환마을 기반 구축 및 모델 개발 연구에서 산림탄소 순환마을을 지산지소,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자원의 순환 이용에 근거하여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해서 이용까지 체계적인 활용 및 순환 시스템을 통한 탄소 배출을 저감,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하는 산촌마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이란 숙각구기를 통해 나온 부산물이나 톱밥 등 산촌지역에서 발생되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이나 수집된 목재를 이용을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저탄소 녹색 마을입니다.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계획의 기본 방향은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확대 탄소 저감을 실현하는 산림 탄소 순환 마을을 조성하고 2011년까지 2개 시범 마을을 조성 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 과제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 연료, 펠릿 등 에너지 공급, 목재를 활용한 주택 공공시설 건축 확대, 탄소 중립 교육과 산촌 마을의 명소로 개발, 지자체, 마을 주민, 지역 단체 등의 지역 협력체 구축, 그리고 탄소 저감 활동을 지역 주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산림탄소 순환 마을의 난방 에너지는 펠릿 보일러 등 청정 에너지를 활용하고 취락 구조가 산촌형인 경우에는 수용 보일러를 통한 개별 난방으로, 집촌형일 경우에는 집중식 난방이 되도록 중앙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림은 산림탄소 순환 마을의 개념대로 산림에서 바이오 순환 조성, 그다음에 숙각구기 및 산물 이용, 그다음에 임업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바이오 순환 조성과 숙각구기 이용을 통해서 목재 자원을 확보하고 집화를 해서 공동 마을 주택의 목조 주택이라든지 목재 시설물로 해서 탄소를 저장하고, 숙각구기 및 산물 이용을 해서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펠릿 등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타 분야 신생에너지 태양열 등을 활용해서 난방 전기를 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며 녹색 체험 관광 저탄소 생활화를 녹색 성장을 추진합니다. 이상의 마을 공동체 노력을 통해서 탄소 흡수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산림탄소 순환마을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탄소 저감 활동을 지역 주민 실천 운동으로 확산하고, 지자체, 마을 주민 및 지역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저탄소 생활화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참여 주체별, 주민, 지자체 등으로 탄소 저감 활동에 대한 역할 분담과 실천, 탄소 중립 매수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유도해 탄소 저감을 일상화하는 주민 실천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목기술 핸드북 15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39번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98회 2교시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ETS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림 관련 협의 및 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교토오정선입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교토의정서, 교토 프로토콜이 채택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등의 흡수 전체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각각 부속서 1과 비부속서 1 국가로 분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통의 차별화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은 교토의정서 3.3조에서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계,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교토 메커니즘이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하여 협약국의 의무 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를 유연성 체제라고도 말합니다. 먼저 공동이행 제도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부속서 1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부속서 1 국가, 선진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비속서 1 국가,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하여 얻어진 탄소 배출권을 선진국의 의무 감축량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CDM 사업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되며 그중 산림 분야에서는 주로 조림, 재조림,
청정개발 체계 ARCDM이 주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감축 의무국가 부속원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하여 달성하였을 경우 그 초과분을 다른 감축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각국은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두거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감축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로서 A급에서 배출 허용량 그리고 실제 배출량은 잉여 배출량이 발생하여 잉여 배출량은 판매가 가능한 배출권 거래 시장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A기업이 배출량 할당량 배출량이 큰 경우이고 B기업은 배출 허용량에서 초과 배출량이 하고 실제로 초과한 배출량입니다. 초과 배출량을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교토 메커니즘을 다시 살펴보면 교토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국가 간 협조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다자간 의무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토정서의 골격은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배출권 거래제도로 이를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불립니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가들 사이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무 감축량을 초과해 달성했을 경우 이 초과분을 다른 감축 의무 국가와 거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의무 달성을 이해 못할 경우 다른 감축 의무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축 목표가 설정된 선진국들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온실가스도 일반 상품과 같이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갖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시행 각국으로 하여금 최대한으로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배출량을 줄이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신고 산림경영학 3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픽 40번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설립부분 전략입니다. 126기 2교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설립 분야 4가지 기본 방향과 12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분 추진 전략은 비전으로 자연 기반 해법 그리고 숲과 나무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이고 목표는 산림의 순환 경영과 복원으로 탄소 중립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여 50년 기여량이 전망이 1560만 톤, 개선이 2670만 톤입니다. 4+1 실행 전략은 먼저 정책 방향으로 4가지 정책 방향은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 그리고 산림 탄소 흡수 능력 강화,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그리고 산림 탄소 흡수 보전 복원의 4가지 정책 방향이 있고 이에 따른 핵심 과제는 신규 산림 탄소 흡수원 확충으로 도시숲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그리고 유토지 나무 심기 확대, 섬지역 산림 생태의 가치 증진, 남북 해외 산림 협력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이 핵심 과제, 4개의 핵심 과제가 있고 산림 탄소 흡수 능력 강화는 경제림 중심의 산림 순환 경영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 유래수종 적용 확대 2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과제는 목재 수요 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과 산림 바이오매스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 산업 육성이 있으며 산림 탄소 흡수원 복원에는
먼저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그리고 산림생태계 보건 및 산지 전용 감소, 그리고 산지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반 강화 방법으로는 MRV 통계, 그리고 국제협력, R&D, 시장 인력, 산주 임업인 임산업, 소통 참여의 강화가 있고, 추진체계는 산림청 조직 성과 관리를 탄소 기반으로 전환하고 지원 기반 역할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4대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 신규 산림탄소 흡수원 확충은 미세먼지 차단습, 도시바람술, 생활밀착향수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효동지 그리고 도시 내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 심기 사업을 확대하며 희귀 특산식물의 보고인 섬지역 산림의 생태계 가치를 증진하며 산림탄소 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잠재협력국과 양자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하고 REDD 플러스 사업을 개도국에서 추진하여 해외 감축 실적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 강화입니다. 인도, 임업기계 등 경영 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림 육성단지 및 목재 생산임을 중심으로 산림순환 경영을 활성화합니다. 탄소 흡수 능력,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수중 선정과 우량종자 묘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는 국산 목재 이용 확대, 그리고 목재 제품의 부가가치에 따른 단계적 활용으로 탄소 저장과 대체 효과를 제고합니다. 탄소를 오래 저장하는 목제품 우선 이용으로 가장 먼저 건축용, 그 다음은 가구용, 종이, 연료로 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촉진, 그리고 소규모 분산형 지역 단위의 산림 바이오매스의 생산 공급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합니다. 네 번째로 산림 탄소 흡수원 보존과 복원입니다. 산림 보호지역 확대 관리 강화로 생태계 보존 및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고 산림 생태계 보건을 확대하고 산지 전용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한 산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합니다. ICT를 활용한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 대응 체계 구축으로 탄소 흡수원 보존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보건 추진 전략 2021년 산림청 자료와 산림청 보도자료 2021년 1월 20자 산림청 보도자료 2050 탄소 중립 산림보건 추진 전략 발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강 2교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